27강 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hildren, of course, have less control of their attention than adults. 아이들은 물론 have less control이니까요. 컨트롤을 잘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less control이니까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겠죠. 뭐에 대해서요? over their attention. 그들의 attention에 대해서요. attention이란 말은 주의력.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주의력을 잘 통제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than adults. adults는 이제 어른들이죠. 어른들보다 잘 통제하지 못하지만 but when they do pay attention. 그렇지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children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pay attention 할 때는요. pay attention이라면 뭔가의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다. 그들이 정말로 주의를 집중할 때는 they open their minds more fully to the messages presented. 그들은 정말로 open their mind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엽니다. more fully니까요. 어떻게요? 훨씬 더 완전하게 마음을 엽니다. 뭐에 대해서? to the messages presented. 제시된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집중력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정말 한번 집중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더 몰입해서 그 메시지에 빠져들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By the early 1950s, 1950년대쯤에 이르면요. 우리 by 다음에 이렇게 어떤 연대나 시간이 나오면 언제쯤에는 언제 이르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1950년대 초기쯤에는 혹은 뭐 1950년대 초반에 이르면 advertisers had come to understand. 이 광고주들이요. advertiser니까 광고주, 광고하는 사람들이 had come to understand. come to 부정사 이러면은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이해하게 되었냐면 the commercial potential. 어떤 상업적인 잠재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요? of reaching children by television.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잠재력, 잠재성. potential이라는 말이 잠재성, 잠재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아마 1950년대 초반 전까지는 TV 광고에 아동을 타겟으로 한 그런 광고가 없었나 봐요. 근데 1950년대에 이르면 광고주들이 TV 광고를 통해서도 애들에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이해하게 됐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ABC로 가셔야 되는데 A는 딱 보시면 by the late 1950s 1950년대 후반쯤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주어진 문장이 195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뭔가 1950년대 초반 얘기를 좀 더 하다가 그 다음에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시간 순서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A는 조금 이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B를 보시면 The Howdy Doody Show. 이제 어떤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잖아요. Howdy Doody Show라는 것은 근데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 featuring a clown and a dancing puppet. feature라는 단어는 일단 기본적인 뜻은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TV쇼나 영화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어떠한 배우가 출연하다, 등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Howdy Doody Show라는 거는 누가 등장하는 쇼냐면 featuring a clown. clown이라는 거는 어릿 광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dancing puppet. puppet은 꼭두각시 인형. 꼭두각시 인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The Howdy Doody Show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예가 뭐의 예가 되는 걸까요? 1950년대 초반에 그죠? 아이들에게 뭔가 TV 광고를 하는 그런 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이 Howdy Doody Show는요, was sponsored by, 스폰서라는 거는 뭔가를 협찬하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쇼가 누구의 협찬을 받았냐면 by a famous food company, 아주 유명한
식품 회사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uring every show, 그리고 그 매번 쇼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TV 쇼 동안에 Howdy Doody, 이게 아마 캐릭터 이름인 것 같아요. Howdy Doody라는 캐릭터가 dance around the cereal box, 시리얼 박스 주변에서 춤을 췄다. 그러면은 이 식품 회사는 뭐를 광고하는 겁니까? 이 쇼를 통해서 시리얼을 광고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TV 쇼에서, 그죠? 간접 광고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거 했다 이거죠. But those were the early days.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the early days니까요. 초반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초기였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더 이런 식의 광고들이 발전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TV 광고들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가 그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1950년대 후반에는 또 어떻게 되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제 B를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혹시 모르니까 C를 읽어보시면 That in turn helped drive sales of toys. 그것은 in turn이란 말은 결국 이런 거죠. 결국에 도움을 주었는데 뭐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Drive sales of toys. 장난감의 판매를 drive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drive라는 거는 뭔가 판매를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tickets to Disney features film. 그리고 디즈니 어떤 특집 영화들, 뭐 특별 영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티켓 이런 것들의 판매를 뭐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 디즈니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안 나왔으니까 그죠? 주어진 문장 다음에 C가 바로 연결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를 먼저 고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A로 가야 되느냐 C로 가야 되느냐, A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면 B는 Howdy Doody 쇼에 대한 얘기였는데 C에서는 갑자기 디즈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A 부분에 혹시 마지막에 디즈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A를 보시면 1950년대 후반에는 B 다음에 적절하게 연결됩니까? 아까 B가 이런 일들은 초기의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초기 말고 late 1950s가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프로그래머들은요, 이 TV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had learned 이런 것을 학습했어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뭐를 알게 됐냐면 to create shows, 쇼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쇼냐면 that in a sense served as advertisements themselves. in a sense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 쇼가 어떤 쇼냐면 이런 쇼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serve as 이러면 뭐뭐로서의 기능을 하다,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쇼 자체가 광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까 앞에 Howdy Doody 쇼는 뭐냐면 TV쇼 중간에 Howdy Doody가 시리얼 박스에서 이렇게 중간에 춤을 추는 그냥 간접 광고를 잠깐 집어넣는 쇼 안에 그런 형태였다면 1950년대 후반에는 프로그래머들이 뭘 깨달았냐면 그냥 쇼 자체가 광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쇼를 만들면 되겠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요, like the Mickey Mouse Club처럼요, 이게 뭐냐면 which helped nurture enduring attachment to characters like Mickey Mouse, Donald Duck and other friends.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이나 혹은 다른 이 미키마우스의 친구들, 그런 캐릭터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애착, 어태치먼트라는 거는 애착을 얘기하는 거죠. 애정. 이런 것들을 nurture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키마우스 클럽 같은 그런 쇼들,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이거죠. nurture라는 동사는 원래는 이제 양육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좀 맞지가 않고 이제 이런 애착을 뭐 기르다, 그죠? 그런 애착을 키우게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애착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만화, 도널드 덕이 나오는 만화는 그런 TV쇼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애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그런 캐릭터들에게 애착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냥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이라는 캐릭터를 홍보하는 만화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광고하는 만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C로 가보시면 그것이 뭐에 도움을 줬냐면,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란 건 뭐겠습니까? 더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는 그 TV쇼를 얘기하는 거겠죠. 미키마우스 클럽. 그냥 바쁘니까 이렇게 짧게 씁시다. 근데 그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는 그 만화가 결국에는 뭐에 도움을 줬냐면 장난감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디즈니 어떤 특집 영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표,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극장판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티켓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로의 여행 그런 것들을 이제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고,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데에 도움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는 TV 프로그램이 광고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쯤에는요, 토이메이커스, 이 장난감 회사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를요? 장난감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특히 뭐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장난감이냐면, TV에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장난감, 여기다 꾸며줘야 되죠? 그런 장난감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아예 TV 광고용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Mattel's first girl-directed toy, the Barbie doll. 메텔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여자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만든 그런 장난감이요. 그게 뭐냐면 The Barbie doll. 우리 바비 인형이라는 그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이 바로 뭐냐면 최초로 아예 TV 광고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난감이다 이거죠. 그런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것의 광고가, 그 바비돌의 광고가 그게 뭐냐면 which ran during breaks in the Mickey Mouse Club. 그 광고가 여기서 ran 이 동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광고가 방송되다 뭐 이런 의미죠. 방송되다. 뭐 동안에요? during breaks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in the Mickey Mouse Club. 왜 이렇게 미국은 중간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The Mickey Mouse Club이라는 그 만화가 방영되는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에 또다시 방영되는 중간 광고로서 이 바비돌이라는, 그죠? 이 바비돌의 광고가 그렇게 나갔다 이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가 지금 약간 문법적으로 복잡한데, 지금 whose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바비돌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의 광고가, 그 다음에 동사가 보니까 chronicled 이렇게 되는 거죠. 광고가가 주어, chronicled가 동사, 중간에 있는 콤마 안에 또다시 관계대명사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비돌 광고가 chronicle이라는 동사는 연대순으로 기록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뭔가를 기록하는 거.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요? Glamorous episodes in Bobby's life니까 그 바비 인형, 캐릭터가 바비잖아요. 바비의 삶의 에피소드들. 근데 glamorous니까 아주 화려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뭔가 보여주는 그런 광고들. 이게 미키마우스 클럽 광고 중간중간에 나가는 그런 광고인데, 아무튼 그런 광고를 가진 그 바비돌이라는 첫 번째 TV 광고용 토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 순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B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A, C 순서로 가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컴프레hen션 체크 볼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주의가 산만하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less control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정말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제시된 메시지에 더 완전히 마음을 연다. fully, 그죠? 더 완전히, more fully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마음을 열다, open their minds라는 표현이 있었죠. 2번 보시면 1950년대 초에 광고주들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광고의 잠재력을 깨달았다. true 맞죠? 1950년대 초에, 그죠? 광고의 잠재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potential이라는 단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에게 다가간다 라는 표현을 할 때
rich children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3번 보시면 Howdy Doody는 시리얼을 먹는 장면을 보냈습니까? 먹는 장면이 아니라 시리얼 박스 주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보냈죠. 그러니까 false가 되겠죠. 먹는 장면이 아니고요. 4번 1950년대 후반에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지나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하였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1950년대 후반에는 심지어 그냥 TV 프로그램 자체가 광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TV 프로그램 자체가 광고인 프로그램에 그 속에 중간 광고로 또 바비 인형의 프로그램을 넣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광고 속의 광고. 뭐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게 됐죠. 넘어가 보시면 또 있네요. 5번 아이들이 The Mickey Mouse Club의 캐릭터들의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서 장난감, 영화 티켓, 디즈니랜드로의 여행 등에 대한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었다. 그죠? 이제 굉장히 길지만 맞는 얘기죠. 애착이라는 표현 뭐 있었나요? 애착. A로 시작했던 attachment라는 단어 있었죠. attachment. 이런 거 참 신기해요. attach라는 동사가 원래 의미는 뭔가에 붙이는 겁니다. 접착시키다, 붙이다. 그래서 attachment라는 거는 어디에 내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싶은 마음 이런 거니까 이제 애착, 애정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우리말에 이 애착의 착이란 말도 부착하다, 접착하다 할 때 그런 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굉장히 잘 한 단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에 도움이 되었다. 판매 촉진, drive the sales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6번 보시면 1950년대 후반에는 바비 인형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에 미키마우스가 중간 광고로 등장했다. 아니죠. 반대죠. 미키마우스 프로그램에 바비 인형이 중간 광고로 등장한 거죠. false가 되겠고요. 소재는 뭡니까? 광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V 광고. 주제는 뭐예요? TV 광고 방송이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도입 메시지에 더 완전히 마음을 여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1950년대 초에는 어린이 대상 TV 광고의 잠재성을 발견했고요. 잠재력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예시로 The Howdy Doody Show의 중간 광고로 뭐가 나왔습니까? 시리얼 광고가 중간 광고처럼 나오는 거죠. Howdy Doody라는 캐릭터가 시리얼 박스 주변에서 춤을 추는 그런 광고. 2번 1950년대 후반 프로그램 자체가 뭐 하게 됐습니까? 광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클럽? The Mickey Mouse Club.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캐릭터에 대한 뭐를 갖게 됐어요? 애착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관련 상품의 판매가 촉진됐죠. 방송 중간에 심지어 어떤 인형? 바비 인형. 광고가 또 나오는 그런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전치사 바이 다음에 연도가 나오면 몇 년쯤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든가 아니면 몇 년에 이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feature란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명사로는 특색, 특징, 특성 이런 뜻이 있고요. 특징이란 뜻이 이제 1번 뜻이고요. 두 번째 얼굴의 특징, 이목구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문이나 TV의 특집 기사, 특집 방송 이런 걸 이제 피처라고 하고요. 동사로도 당연히 뭐뭇을 특징으로 삼다 이런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신문에서 얘기할 때는 뭐뭐를 특집 기사로 다루다. 그 다음에 영화나 TV쇼에서 피처라는 말을 쓰면 어떤 배우를 주연으로 출연시키다, 어떤 배우가 등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film featuring famous actors, 뭔가 유명한 배우가 특별 출연하는 그런 영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Reality TV shows featuring children, 아이들이 출연하는 그런 리얼리티 TV쇼,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그런 TV쇼, 이런 것들은 코리아에서 유니크한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 매우 흔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교급 만들 때요. 요 자리에 빈칸 뚫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문맥상 less 넣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뭐 예를 들면 빈칸 뚫어놓으면 more라는 비교급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비교급 표현들 공부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비교급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문제를 내고 싶냐면 이게 문맥상 반대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반대말. 레스의 반대말은 당연히 모어고요. 그죠? 모어의 반대말은 뭡니까? 레스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fear가 되겠죠. 뒤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게 나오면 레스가 되는 거고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fear가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머를 뺐네. 그래머를 뺀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머가 아니라 해석이죠. 해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